강남역에서 일하는 20년차 의사 아름닥터입니다. 자, 오늘은 나르시스트들을 손절해야 되는 이유, 뇌과학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무리를 이루고 사는 동물들은 서열이 있죠. 인간도 무리를 이루고 살고 서열이 있습니다. 또 침팬치나 또 바다사자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래. 자, 이런 동물들도 무리를 이루고 서열이 있어요. 그런데 서열이 낮은 개체와 높은 개체를 같이 넣어두면, 같은 우리에 넣어두면은 서열이 낮은 개체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상 행동도 많이 하고요. 관찰을 통해서도 스트레스 받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서열이 높은 동물과 같이 지내는 서열 낮은 동물을 해부를 해보면 위궤양이 잘 발견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뇌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기억 능력이 특히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고요. 우울증도 잘 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가 현저하게 작아진다고 해요. 그리고 그 뇌에 있는 뉴런들의 수상돌기의 가지수와 길이를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뇌가 머리가 똑똑하고 이렇다는 거는 뇌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잘 연결되어 있어야 머리가 좋고 더 많은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나의 뇌 기능, 사회적 기능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한 점은, 안 그래도 내가 어떤 뇌 기능이나 사회적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서열이 낮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서열이 낮기 때문에 그 서열이 높은 개체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는 거죠. 야, 이거 참 슬픈 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인사이트를 한번 뽑아내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빠른 연생, 지금은 빠른 연생이 없어졌지만 1월부터 2월 말까지 태어난 사람들이 있으면은 부모님들이 좀 빨리 학교에 넣었잖아요. 근데 요즘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형 누나들한테 치인다고 해서 다 날짜를 채워가지고 학교를 일찍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더 키워가지고 이제 학교를 입학하게 하죠. 그래야 기도 죽지 않고 애가 더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일리가 있는 거죠, 뇌과학적으로. 그리고 제목으로 해놨던 나르시스트들을 손절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나르시스트들은 항상 남과 자기를 경쟁하고 남을 항상 밑으로 깔아뭉개려고 하는 아주 깊은 습성이 있잖아요. 깔아뭉갤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시시각각으로 마음속에서 나와 상대를 비교하고 상대를 항상 낮게 돌려가든 직접 가든 항상 낮게 깔아 누르려는 이런 습성들이 있죠. 그렇게 옆에 있으면 나도 머리가 나빠지고 뇌 기능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겠죠. 스트레스 받고 위궤양 생기고 우울증 오고. 그래서 나르시스트들은 당연히 우리가 멀리 해야 되겠죠. 가족이거나 너무 피할 수 없으면 어쩔지 몰라도 일단은 멀리 해야 되겠다. 세 번째 인사이트인데요. 자, 그렇다면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멀리 해야 되는가? 아니죠. 우리는 잘났으면서도 많이 가졌으면서도 사람들한테 호의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정말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고 나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나한테 많은 정보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 인맥적으로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대방을 깔아뭉개지 않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오히려 잘난 사람들 중에서 나르시스트들보다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르시스트들도 말만으로도 잘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노력파 나르시스트도 있어서 잘났으면서 나르시스트인 사람도 있죠. 근데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까지 같이 옆에 두기는 좀 그렇고, 어떤 잘났으면서 나르시스트인 사람은 빼먹을 것만 빼먹고 인간적인 교류나 친밀함에 대해서는 기대를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자, 네 번째 인사이트입니다. 내가 형이거나 또는 상사거나 이럴 때 나보다 동생 또는 나보다 부하 직원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에게 스트레스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아니, 왜 나를 이렇게 좀 껄끄럽게 대하지? 당연한 걸. 내가 상하 서열이 확실한 집단에 있을 때 나보다 서열이 낮은 사람한테는 자동적으로 스트레스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고, 아까 다시 잘난 사람들을 멀리해야 되는가 이런 점에서 내가 직장에서 상사다 그러면은 우리 부하 직원들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서열이 높은 사람이 더 호감을 보였을 때 더 큰 호감을 살 수가 있어요. 당연하게도 내가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인데 호의나 호감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들에게 훨씬 더 호의를 사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에게 아무 영향을 못 끼치는 사람은 아무리 호의를 가지고 있어도 친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다섯 번째 인사이트입니다. 상사에게 적개심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특이하게도 저는 애제자 스타일이라서 교수님이나 상사한테 비위를 되게 잘 맞추는 편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내가 볼 때는 그럭저럭 다 괜찮은
괜찮은 분들인데도 항상 선생님, 상사, 교수님의 꼬투리를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맨날 막 불평불만하고. 근데 내가 상사에게 적개심이 들 때 그게 상사 탓이 아닐 수가 있어요. 지위가 높은, 서열이 높은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는 당연한 거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뇌과학적으로 당연한데 그게 정말 상사가 미운 상사라서, 아까 뭐 나르시시스트도 있고 소시오패스도 있을 수 있고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 또는 인격 기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상사가 정말 미운 짓을 해서 미운 건지 아니면 내가 서열이 높은 사람한테 적개심을 잘 가지는 스타일인지, 그거는 이제 파악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내가 만나는 상사마다 그렇게 밉고, 나는 왜 이렇게 상사 복이 없을까, 나는 교수님 복이 왜 이렇게 없을까, 나는 왜 선생님 복이 없을까 라고 느낀다면 혹시 내 문제일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목은 나르시스트들을 멀리해야 되는 뇌과학적인 이유지만, 이런 서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한번 뽑아봤어요. 우리가 집단 생활할 때 서열 그런 게 뭐가 필요해, 그런 거는 무시해야 돼. 무시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를 무시하면서 살 건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걸로 확인된 것을 인정하고 이용하면서 살 건지, 극복하면서 살 건지는 우리의 선택인 거죠. 우리가 항상 성장을 위해서는 현실 인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무서운 게 쫓아온다고 땅에만 머리를 쳐박고 있는 타조가 되지 않으려면 이 세상에 대해서 되게 더 많이 알고, 이 세상에 있는 안 좋은 점이라면 또 안 좋은 점이죠. 그런 단점에 대해서 무시할 게 아니라 또 잘 알고 이용할 수 있고, 또 그거에 휘둘리는 사람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만나요.